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공기관 10 플러스 N년차 현직 부장이 말한다의 현직 부장 담당 구미호입니다. 오늘 그 콘텐츠의 주제는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에 몇몇의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제 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 궁금증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밑에다가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댓글을 좀 상세하게 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댓글이 달렸을 때 좀 바로 답변을 달지는 않고요. 뭐 출근할 때든지 아니면 퇴근할 때든지 생각을 좀 하다가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달려고 하는 편인데, 최근에 어떤 구독자분이시겠죠?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이런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나왔을 때 도대체 이제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왜 물어보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질문이 한 3-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와가지고 오늘은 자료를 보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자분이 첫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이제 이걸 물어봤대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업무상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도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뭐 저는 이런 거를 물어본 적은 없는데, 이런 공통 질문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심사위원이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걸 받고, 답변을 사람들이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답변을 업무상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당연히 갈등 상황이니까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한다라고 답변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녁을 먹자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깊게 얘기해 볼 기회를 가져서 많은 대화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사실 정답입니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갈등을 피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업무상 그 문제를 어쨌든 결국에는 해결해서 업무의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 갈등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소통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정답이긴 한데,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을 하는 그 내용, 콘텐츠로서 갈등이 왜 생겼는지를 저는 갈등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업무상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이제 같이 여러 명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다른 방향,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목표가 다를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 다를 때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명확하게 그 업무 역할이 정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장조사 파트는 내가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은 저 사람이 하기로 했고, 이렇게 명확하게 딱 칼로 이제 무자르듯이 되어 있으면은 갈등이 생길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부서장이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세요. 뭐 누구씨 A씨하고 B씨하고 같이 한번 써보세요. 뭐 이 정도로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A씨하고 B씨는 그때부터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부장님이 같이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 하고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저 사람 이거 하겠지?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거밖에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무상 갈등이 생겼을 때 왜 이 갈등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갈등이 생긴 사람들끼리 아니면 2명이건 3명이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겠다. 그리고 일단 동일한 목표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을 한 다음에, 그 방향성,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하고 당신은 이걸 하고, 그거를
역할을 굉장히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상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가지고 나 자신이 갈등 상황에 처한 당사자일 경우에만 해당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부서에 이제 저 A랑 B라는 사람이 어떤 동일한 업무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거를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답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당사자들은 이제 그 업무와 관련된 갈등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점을 제가 좀, 그 사람들이 밖에서 관찰을 해본 다음에, 그 각각의 사람에게 가서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건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좀 따로따로 만나서 중재를 해보는 역할도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소통도 저는 자신이 있다. 그런 것도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면접위원들이 이것도 자주 물어봐요. 그 면접위원들이 직무 관련해서 자기 개발하신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걸 왜 물어보는 거야? 내 이력서 안 본 거야? 내 이력서에 보면 다 써있잖아. 내가 직무상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무슨 자격증을 땄는지 이력서에 다 써있는데 저걸 왜 물어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직무 관련해서 자기 개발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자격증을 뭘 땄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성장 욕구가 있는지, 얼마만큼의 그 잠재력이 있는지,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질문을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저 사람이 지금 이 회사에 이 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뭐 무슨 자격증도 따고 뭐도 하고 굉장히 맹렬하게 노력을 해왔지만 입사하고 나서는 그냥 탁 풀려가지고 난 이제 입사했다 땡 하고 그냥 그냥 회사에 와서 숨만 쉬다가 퇴근하자 이제 이런 사람인지 그게 아니라 회사에 입사해서도 내가 더 나은 능력을 더 높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성장 동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관련해서 자기 개발한 게 있는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자격증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력서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라고 자격증에 대한 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고 지어내야 돼요. 이제부터는 지어내는 건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직무와 관련된 그 어떤 최신 동향을 좀 이렇게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은, 내 업무가 만약에 마케팅이다. 그러면은 마케팅과 관련된 뭐 이런 뉴스레터, 여기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어디 소비자 단체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뭐 그런 것들 뉴스레터를 매일매일 아니면 월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받아보고 있고 그 뉴스레터에서 조금 흥미가 있는 주제가 생기면은 거기에서 더 파고들어서 그거와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같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내 직무와 관련된 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것도 조금 참신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무 관련 자기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보통 대부분 외국어 공부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격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외국어 같은 거는 너무 흔한 답변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것도 한다라고만 얘기하시고 어떤 세미나나 워크숍 막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 세미나나 워크숍에 가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저도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저는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데 전시회 박람회 저는 이제 정보화 쪽이라서 그런 데를 많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최신 기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가서 보고 이거를 내 업무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어떨까?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기술을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답변하면 조금 참신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답변하지 않는 답변으로 하나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요즘에는 그 학습 플랫폼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뭐 휴넷도 있고 뭐도 있고 클래스 101인가?
클래스 뭐 숫자로 된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기 구독을 하면서 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들을 집에서 듣고 있다 하면서 뭐를 듣고 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든지 하는 것도 조금 참신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외국어도 이제, 자기 개발의 이제 대명사가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도 언급해 주시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뭐, 영어는 모두들 합니다. 그래서 영어 관련해서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토익한다, 토플한다, 뭐 탭스 공부한다, 뭐 공부한다. 근데 영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좀 식상해요. 그냥 예를 들어 좀 특이한 언어 있잖아요. 뭐 중국어를 한다든지 일본어를 한다든지 언제 나에게 어떤 업무가 주어질지 모르고 어떤 기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제가 뭐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든지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심사위원들에게 참신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국어를 얘기하실 거면 영어 외의 언어권을 공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 자기 개발 질문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하는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2개 정도 그 직무 관련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그리고 업무상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물어봤을 때에 대한 답변을 다뤄봤고요. 2탄에서 그 구독자분 맞죠?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네, 구독자분께서 한 4가지 정도 물어봐 주셨는데, 나머지 2개의 질문, 자신만의 업무를 진행시키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리고 업무적으로 가치관이 어떠한지, 그리고 업무 가치관에 위배되는 업무를 상사가 좀 억지로 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2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짧은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이 정도면 구독하셔야 돼요.